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대학교를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교육대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교직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수록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그보다 좀 더 정확하게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지, 이 평가 항목에서 어떻게 적혀 있는 것이 도움을 받는 것인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서류 평가에서 평가 영역 및 평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 전에 생활기록부 작성 방법이 변경되어 온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3학년도에 이렇게 변화가 됐고 2024학년도에서 2027학년도까지는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 두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든 고등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교 2학년이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칸만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만요.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는 재수생 또는 삼수생 또는 올해부터는 만화또 전형까지도 수시 전형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나의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 부분에서 현재 기준을 가지고 소급 적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나의 생활기록부에는 적혀 있지만 평가되지 않는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최근에 들어서 봉사 시간이 개인 봉사 활동만 반영이 안 되고 학교에서 하는 봉사 활동은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과, 자, 그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평가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물론 개인 봉사 활동은 미반영되기는 하지만 학교 계획에 따른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반영이 될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활기록부의 평가 요소를 우리가 따져보면요, 크게 학업 역량, 교직 역량 또는 교직 적성, 교직 이성에서 세 가지 역량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요, 모든 학교에서 다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대학교에 따라서 또 대학교의 평가 요소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학업 역량과 교직 인성 역량, 그 다음에 교직 적성 역량, 이 세 영역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 반영되는 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종합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우리는 평가한다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자, 이 강의 이외에 교육대학교의 입시 요강이 발표가 되면요, 학교별 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또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통 내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학업 역량으로 평가의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다른 말로는 지적 역량, 지성 역량, 탐구 역량 또는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세부 사항들은 어떤 것들을 평가하냐면요, 학업 성취도, 또 학습 태도, 그 다음에 활동 실적, 또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의 요소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직 인성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세부 사항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요, 나눔, 배려, 또 봉사정신, 책임감, 성실성, 공동체 역량, 이 공동체 역량에는 공간과 소통 또는 정서 조절 역량, 이 대학마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명칭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다문화 글로벌 역량, 리더십 역량, 자, 이런 것들이 인성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또 교직 적성 부분에 있어서는 교직 적합성, 자기 주도성, 그 다음에 창의적 역량, 또 문제 해결 능력, 다문화 글로벌 역량, 리더십. 다문화 글로벌 역량이나 리더십은 교직 인성에 포함시키는 대학도 있고 교직 적성에 포함시키는 대학도 있습니다. 물론 창의적 역량 또한 학습 역량에 포함시키는 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학업 역량,
그 다음에 교직 인성 역량, 교직 적성 역량, 이 세 가지 역량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업 역량 부분에서 평가 영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내신 성적,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목별 세분 능력 특기 사항을 합쳐서 학업 역량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는 등급도 중요하지만 성취도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내가 어느 표준 편차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이수를 했냐에 대한 것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한쪽으로 치중된 것보다는 골고루 또 교직에 관련된 과목 또한 신청해서 이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학업 역량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학업 역량의 평가 기준 예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전 과목을 고르게 이수하였느냐.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고루 이수하고 당연히 성과 등급이 성취도가 높으면 좋겠죠. 자, 반드시 높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이수하고 또 교직에 관련된 또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 이수한 과목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서도 또 우수하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가 라는 것을 평가해 봤을 때 반드시 1점대 학생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2점대, 3점대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기별, 학년별, 교과별 성적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성적이 다 우수하다. 매우 좋겠죠. 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에 따라서는 어떤 학기에는 성적이 높았다가 또 어떤 학기에는 낮았다가 학생들이 변화곡선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향한 학생들보다는 상향한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매우 우수했는데 2학년 때 떨어지고 3학년 때 더 많이 떨어졌다. 이런 학생들보다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가면서 점차적으로 향상하는 학생들이 현재 향상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우수하게 평가할 수는 있겠죠. 물론 그보다는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다 우수한 학생들이 제일로 좋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수업에 집중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자, 이 부분에서 보통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록되는 데 있어서 태도 부분에 보다는 내용 부분을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업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이런 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목으로 교과목 간 융합 또는 연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도 매우 중요하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 부분의 일부 내용 중에서 과목에 관련된 부분과 또 융합적으로 연계된 부분, 지적 호기심 부분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잘 나타나져 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직 인성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평가 영역으로 보면요. 자율활동 500자까지 기록할 수 있죠. 자, 자율활동에 대한 부분, 또 행동 특성 및 조감 의견란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보통 수시 전형에 있어서는 3학년 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재수생 이상은 3학년 거까지도 다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결 사항, 그 다음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 다음에 고내 봉사활동. 자, 이런 것들이 인성에 포함이 되는 것들인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다 보면은요, 그 항목별로 우리가 따져보면 책임감이라든지 소통 능력 이런 것들도 다 인성에 포함이 되는데 자기의 책임의식, 책임감 이거는 능력이 아니라 인성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인성 영역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성의 평가 기준 예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봉사 활동 자체도 나누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또 학교 내에서 또 멘토링 활동 같은 경우도
또 나눔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기록이 되어 있느냐. 또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준 사례.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잘 표현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은 자기 위주이냐. 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경험한 경험이 있느냐. 자, 내가 만약에 동아리 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급 반장이라든지 이런 리더십을 갖추는 활동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의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경험이 있느냐. 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의 성실도, 출결 사항 포함이 되겠죠. 올바른 생활 태도를 지내느냐. 자, 여러분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 부분이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행동 특성 종합란에 보면은 얼마나 이 학생들이 이 학생이 성실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또 올바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다음에 활동 과정에서 예비 교사로서 올바른 자세, 참여도, 협력도, 리더십, 솔선수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직 인성 부분에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의 생활에서 다문화 글로벌 영향 경험이 또 얼만큼 있느냐. 자, 이게 전혀 없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특정 대학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러나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다문화 경험이나 글로벌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좋은 점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성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육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이 교직 적성이 제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중요한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교직 적성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인성 부분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학업 역량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교직 적성에 관련된 것도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교직 적성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합격하지는 않는다.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적성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평가하는 영역을 보면요. 동아리 활동 부분에 잘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진로 활동은 이 교직 적성에 대한 것이 잘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 활동, 또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또 교육 봉사 실적 이런 것들이 교직 적성에 포함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내용에서 어떻게 적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준 예시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가 있어야 있는가. 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교직 적성 부분에서는 얼마만큼 교직에 관련된 흥미와 관심이 있는가. 자, 적혀져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단순히 추상적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경험과 적성이 교직과 연관성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얼만큼 하느냐. 선생님, 저는 교직에 관련된 활동이 없는데 교육대학교를 갈 수 있는가요? 교직에 관련된 활동이라는 게 직접적인 활동도 있지만 간접적인 활동들도 교직에 관련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멘토멘티 활동을 했는데 나는 꿈이 교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또는 수학 과목을 지도한 적이 있다. 멘토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이런 것들도 간접적인 교직 관련 다양한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리더십에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한 부분이 있는데 나는 꿈이 교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리더십에 관련된 활동을 했다면 이것 또한 교직에 관련된 간접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공동체 활동에서의 주도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경험이 있는가. 자, 이런 부분이 말이 길기는 하지만 이걸 요약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냐면 공동체 활동, 공동체 역량과 주도적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또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수업 중 드러난 학생의 교직 역량, 가르침, 발표 역량이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보통 교사가 꿈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 수업 시간에 발표들 많이 할 겁니다. 그럼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학생이 가르침 역량이나 또는 발표 역량이 얼마나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사의 역량이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의 적성 역량을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서의 교육 봉사 및 교육 재능 기부 경험이 있는가.
자, 교육 봉사 동아리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교육 봉사 동아리 같은 걸 하지 않는 학생 입장에서 교육 봉사를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교직 적성 부분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마이너스라기보다는 교육 봉사 실적이 있는 학생들이 플러스 점수를 받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봉사라는 것은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하는 봉사활동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육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경우들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학교 단체가 아니더라도 교내에서 멘토링 활동을 봉사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활동들이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교육봉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자율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모두 다 중요하긴 한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핵심 내용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학업 역량, 교직 인성 역량, 교직 적성 역량 이 모든 것을 다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어떤 곳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평가 우선순위에서 제가 5개 항목을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교과목에 대한 흥미와 교직 연계성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국어 과목이다라고 하면 국어 과목에 대해서 국어 과목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 국어 과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흥미도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참여, 성실, 좋은 수업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런 부분이 평가 사항에서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을 교직과 연계해 가지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적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모든 사항이 교직과 연계에 대해서 적힐 수는 없겠죠. 물론 교사 선생님들께서 기록해 주다 보면은 이 학생은 교직에 연관된 부분들도 기록된 게 있고 또 선생님의 자격이 충분히 가지고 있어 해서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경우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목에 대한 흥미. 자, 그 다음에 수업 태도, 참여성과 성실성. 거기에 더 연관해서 교직과 연관되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업과 연계된 탐구 활동, 협력식과 리더십. 자,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적혀지는 내용들이 활동 중심으로 적히는 것을 좋게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주로 활동 위주로만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활동도 적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외에 수업 태도나 수업 성취도에 관련된 내용들도 적혀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글쓰기, 발표력, 토의, 토론, 실험, 실습 이런 것들이 다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죠. 물론 국어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토론이나 토의, 과학, 사회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하는 내용들이 활동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고 태도가 좋아야 선생님들께서 잘 적어줄 수 있는 것이지 수업 시간에 엉터리로 해놓고 선생님들에게 잘 적어주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잘 적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잘 적어주시진 않겠죠. 평상시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적히는 것들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익혀라. 자, 보통 생활기록부를 적혀 있는 것을 보면은요. 어떠어떠한 내용을 탐구하였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내용을 탐구하였다는 것이 난다면 학생들이 추상적으로 적혀 있는 거 가지고는 평가하는데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익히고 탐구를 했고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선생님께 제출을 했다면 이 학생은 탐구하는 방법 자체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구나. 또 이 구체적인 방법의 내용이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적히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에도 구체적인 탐구하는 방법을 익혀두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파악하여라.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보고서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제출하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냥 뭐 대충 적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어내느냐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달라질 거고요. 또 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혀내느냐에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적히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이 탐구 보고서에서 탐구의 목적과 탐구의 필요성, 또 탐구 방법, 또 탐구의 결과, 또 이 결과에 의한 결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대한 작성 방법을 잘 익히고 적어서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뽑아서 좋은 내용들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적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과의 관계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자, 보통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쉽게 생각하면은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 열심히 하죠. 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늘 선생님과 관계를 좋게 가지면 그 수업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게 작성되는 내용들도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또한 잘 작성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제의 심층성을 담을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었는데, 자, 1번하고도 뭐 연관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뭐 주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무엇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들어간다면 아이들의 뭐 학업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실의 붕괴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든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 조사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보고한다고 또 발표까지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잘 적힐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내용만 했지만 이거 이외에도 자율활동은 어떻게, 그 다음에 또 그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또 진로활동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도 우리가 다 하나하나씩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합격을 기원합니다.